3년 전 아내는 아기를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각종 검사를 했지만 둘 다 이상이 없었어요. 아내는 속상하다며 자주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서 해외여행에 쇼핑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그동안 피임약을 먹으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요구하니 도리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아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네요. 배신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전업주부가 됐는데 3년 동안 노력한 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또 몰래 피임약을 먹었거든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정조 의무 이렇게 민법에서는 부부간 서로에 대한 의무를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고 네. 또 이혼 사유도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피임을 했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바로 무슨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네.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될 의무 내지는 네. 피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런 의무는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피임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피임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그걸 배려해서 기다리고 시도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은 신뢰관계 파탄의 문제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애정 결핍, 성관계 거부 아니면 각방 사용 같이 부부간의 어떤 지켜줘야 될 애정을 상실한 상태로 진전된다면 이는 네.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상담자분 사연은 특히나 기망행위가 있었고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점 또 이러한 몰래 피임한 행위는 신뢰관계 파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이혼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3년 동안 속였습니다.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자의 거짓말이 법적으로 뭐 거짓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디까지 뭐 용납될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당연히 정직해야겠죠. 예. 근데 또 인간이라면 뭐 거짓말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뭐 모든 거짓말이 부부 사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재판상 이혼 원인인 민법 제 840조 제 6호 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중대성 여부를 기준으로 예.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거짓말이 이제 좀 중대해서 예. 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될 가능성이 있었냐 예.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 사례에 보면 이게 예. 기간이 사실 뭐 한두 달로 짧지 않고 무려 3년의 기간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방금 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아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뭐 이혼 사유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 공동으로 이제 아이를 가지기로 노력을 했음에도 예. 3년간이나 이제 피임약을 먹었고요 몰래. 그렇죠. 그 사실을 숨겼고 예. 그에 따라서 뭐 남편이 또 더 많은 뭐 비용 지출도 했었고요. 그럼요. 뭔가 비용도 지출했고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감정을 충격을 받았겠죠. 소모를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정도면 좀 중대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어떤 법적으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신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또 어떻게 보면 속인 건데 근데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니까 또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좀 안타깝게도 지금 유책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은 또 해줘야 되는 네. 이런 좀 모순된 상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군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배우자가 상담자분 기망해서 그렇게 이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예. 유책 배우자로서 이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임신이 안 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자분이 여행도 해외여행 시켜주고 쇼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지 네. 이 돈은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내의 어떤 기망 행위를 통하여서 예. 편취한 돈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 지출한 돈이 오직 부인의 거짓 눈물로 인한 것임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요.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그 부인 측에서도 만약 이것은 뭐 딱히 이렇게 뭐 임신 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부부처럼 어떤 해외 여행을 가서 남편이 선물한 것이다. 예. 그냥 통상의 선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 네. 남편 측에서 아니다. 이것은 오직 그 임신 문제 때문에 내가 선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예, 어떤 통상의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조금 반환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그 나중에 지금 이혼을 이제 그러니까 진행 중에서는 위자료 부분에서는 네. 충분히 참작되지 않을까 예,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쇼핑이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는 돌려받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위자료 조금 가능할 네.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